안녕하세요. 시립대학교 통계학과 이용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렬의 분해와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고유치를 포함한 여러 가지 행렬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고 최소 제곱 추정량의 계산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교 행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정방 행렬 P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직교 행렬, 오소고날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P 곱하기 P 트랜스포즈, P 트랜스포즈 P가 모두 항등 행렬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P가 직교 행렬이면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집니다. 첫 번째로 P의 행렬식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 이유는 다음과 같이 행렬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의의 정방 행렬 A에 대해서 P를 앞으로 곱하거나 뒤로 곱했을 때 트레이스는 같아집니다. 이제 앞에서 배운 2차 형식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차원 벡터 x가 있고 대칭 행렬 a가 있으면 다음과 같이 2차 형식이 정의됩니다. 이제 2차 형식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2차 형식이 0벡터가 아닌 모든 벡터 x에 대해서 0보다 크면 a를 양정치, 즉 포지티브 데피니츠라고 부릅니다. 만약 2차 형식이 0벡터가 아닌 모든 벡터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면 a를 양반정치, 포지티브 세비 데피니시라고 부릅니다. 정칙 행렬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선형 변환을 고려해 봅시다. 즉 x는 b 곱하기 y이며 다시 표현하면 y는 b의 역행렬 곱하기 x입니다. 이제 x로 표현된 2차 형식은 벡터 y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2차 형식의 성질은 정칙 선형 변환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즉 a가 양반정치 행렬이고 행렬 B가 정칙 행렬이면 행렬 B 트랜스포즈 AB는 양반정치 행렬입니다. 이제 고유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차원 정방 행렬 A에 대해서 다음 람다에 대한 n차 다항 방정식을 만족하는 헤드를 고유치 아이겐밸류라고 부르며 람다 1, 람다 2, 람다 n이라고 표기합니다. 방정식은 람다 곱하기 i 항등 행렬에서 a를 뺀 양을 행렬식으로 해서 0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각 고유치 람다 i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방정식, 즉 a 곱하기 x1은 람다 i 곱하기 xi와 같은 방정식을 만족하는 0이 아닌 벡터 xi를 람다 i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 아이겐 벡터라고 합니다. 행렬 A의 고유치가 모두 0이 아닌 조건은 역행렬이 존재하는, 즉 행렬 A가 정칙이라는 조건과 동치입니다. 대각 행렬 D의 고유치는 대각 원소가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 방정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행렬 P가 직교 행렬이라면 P 곱하기 A 곱하기 P 트랜스포즈와 A는 동일한 고유치를 가집니다. 그 이유는 다음 방정식을 이용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칭 행렬의 고유값에 관련된 중요한 성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칭 행렬 A가 양반정치 행렬이면 고유값들은 음이 아닌 실수, 즉
0 또는 양의 실수입니다. A가 M 곱하기 N 행렬이라면, 즉 정방행렬이 아닐 수도 있다면 A 트랜스포즈 A와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는 언제나 양반정치 행렬입니다. 이제 멱등 행렬의 고유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멱등 행렬의 고유치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멱등 행렬의 고유치는 0 또는 1입니다. 또한 멱등 행렬은 양반정치 행렬입니다. 마지막으로 멱등 행렬의 개수는 멱등 행렬의 대각합과 같습니다. 특별하게 대칭인 멱등 행렬을 사형 행렬 또는 투형 행렬, 프로젝션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이제 대칭 행렬의 대각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차원 대칭 행렬 A에 대해서 직교 행렬 A가 존재하여 다음과 같은 분해가 가능합니다. 즉, P 트랜스포즈 AP는 람다, 즉 람다 1, 람다 2, 람다 n을 대각 원소로 가진 행렬로 분해가 가능합니다. 위의 분해식에서 람다 i는 행렬 A의 고유치이며 행렬 P의 i번지열은 대응하는 고유 벡터 PI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위의 분해를 증명해 봅시다. 고유치 람다 i와 대응하는 고유 벡터 PI의 정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n개의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A 곱하기 PI는 람다 I 곱하기 PI, i가 1부터 n까지 n개의 식을 얻을 수 있으며 위의 식을 합쳐서 다음과 같이 A 곱하기 P는 P 곱하기 람다로 표시하면 이는 대칭 행렬의 분해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배운 대칭 행렬을 다시 쓰면 A는 P 곱하기 람다 P 트랜스포즈로 쓸 수 있으며 이는 아이겐밸류, 즉 고유값 람다 I 곱하기 고유 벡터 PI 곱하기 PI 트랜스포즈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스펙트럴 분해라고 말합니다. 대칭 행렬의 스펙트럴 분해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2차 형식의 분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2차 형식 X 트랜스포즈 AX는 스펙트럴 분해에 의해서 X 트랜스포즈 P 람다 P 트랜스포즈 X가 되며 X 트랜스포즈 P를 Y로 치환하면 Y 트랜스포즈 람다 Y가 되고 람다가 대각 행렬임을 이용하면 람다 곱하기 yi 제곱들의 합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2차 형식의 분해식을 보면 행렬 A의 모든 고유치가 0보다 크면 양정치임을 알 수 있고 또한 모든 고유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반정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최소 제곱 추정량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모형에서 회귀계수를 구하는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최소 제곱법, 동시에 최대 가능도 추정법은 회귀계수의 추정치를 다음과 같은 최적화 문제로 풀어야 합니다. 위의 최적화 문제로 유도된 회귀계수에 대한 정규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X 트랜스포즈 X 베타 이퀄 X 트랜스포즈 Y로 나타납니다. 정규 방정식에 대한 해를 구하는 경우 대수적으로는 베타에서는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 곱하기 X 트랜스포즈 Y로 표시되지만 실제 계산에서는 X 트랜스포즈 X의 역행렬을 구하지 않습니다. 정규 방정식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선형 방정식을 푸는 개성적인 방법은 가우스 소거법, 교환 연산 등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들도 있습니다. 교환 연산, 스윕 오퍼레이터 방법은 세스 프로그램에서 최소 제곱법을 푸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들은 가우스 소거법에 의해서
열과 행의 연산에 의한 소거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최근에 나온 통계 계산 패키지에서는 위에서 본 소거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장에서는 최근 통계 계산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행렬 분해에 의한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나온 방법들은 계획 행렬 X가 최대 계수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최대 계수인 경우만 고려했습니다. 첫 번째로 촐레스키 분해를 이용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방정식에서 왼쪽에 있는 항 X 트랜스포즈 X가 양정치 행렬이라고 합시다. 양정치 행렬은 다음과 같이 유일하게 촐레스키 분해가 가능합니다. 즉, X 트랜스포즈 X를 하삼각 행렬의 곱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 촐레스키 분해를 정규 방정식에 적용해 봅시다. L 곱하기 L 트랜스포즈 베타는 X 트랜스포즈 Y가 되며 이때 L은 하삼각 행렬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의 식에서 L 트랜스포즈 베타를 베타 스타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얻게 되고 이 방정식은 행렬 L이 하삼각 행렬이기 때문에 대수적으로 축차식을 이용하여 쉽게 그 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계식 L 트랜스포즈 베타는 베타 스타를 이용하여 다음 방정식을 풀면 회귀 배수의 추정식 베타 햇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 방정식 또한 L 트랜스포즈가 상삼각 행렬이기 때문에 축차적인 계산이 쉽게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QR 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QR 분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원이 n 곱하기 p인 계획 행렬 x가 있다고 하면 x의 QR 분해는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x 이퀄 q1 곱하기 r1이며 이때 q1은 p개의 직교하는 열을 가진 n 곱하기 p 행렬입니다. 또한 행렬 r1은 차원이 p 곱하기 p인 상삼각 행렬입니다. 이제 QR 분해의 확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q1 곱하기 r1이라는 분해를 가지면 이를 확장하여 q 곱하기 r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q2는 행렬 q1의 열들과 직교하는 n 빼기 p의 추가 정규 직교 벡터들로 이루어진 행렬입니다. 따라서 q는 n 곱하기 n 직교 행렬이 됩니다. 또한 r은 n 곱하기 p 행렬이며 r1이 위에 있고 0 행렬이 아래에 있는 형태로 이루어진 행렬입니다. 이제 q 트랜스포즈 q는 항등 행렬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아래와 같이 잔차 제곱합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식을 보시면 두 번째 줄에서 q 곱하기 q 트랜스포즈가 항등식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띄워놓고 q를 앞과 뒤로 분해해서 배치하면 잔차 제곱합이 아래와 같이 두 개의 양으로 나누어집니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분해를 얻게 됩니다. 즉, 잔차 제곱합은 두 개로 분해되며 첫 번째 텀은 C1 빼기 R1 곱하기 베타의 내적의 곱이고 두 번째 항은 C2 내적의 곱입니다. 이때 C라는 벡터는 Q 트랜스포즈 Y로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위의 식에서 벡터 C2는 잔차 제곱합을 분해하면 두 번째 식은 베타와 관계가 없으며 첫 번째 식은 C1 빼기 R1 곱하기 베타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R이 상삼각 행렬이기 때문에 쉽게 베타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X가 완전 계수 행렬이므로 상삼각 행렬인 R1도 완전 계수 행렬입니다. 즉, R1 곱하기 베타 C1의 유일한 해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상삼각 행렬이 R1이 쉽게 축차적으로 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참고로 잔차 제곱합 SSE, 즉 Y에서 예측식을 뺀 값들을 제곱한 것은 원래 제곱합들의 분해에 두 번째 C1의 내적의 곱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